패밀리 공유 앨범 실수, 아내 휴대폰에 남편과 불륜녀 셀카 자동 저장. 이 여자는 누구지? 왜 우리 남편이랑 이렇게 다정하게 셀카를 찍어? 아이 사진을 보려고 갤러리를 열었다가 발견한 낯선 사진. 제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커플 셀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이 자동으로 제 휴대폰에 저장되고 있었다는 사실. 남편이 실수로 켜둔 패밀리 공유 앨범 때문에 불륜의 모든 증거가 실시간으로 제게 전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 가족 사진 정리 중. 저는 39살, 결혼 8년 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 준영 씨는 41살로 제약회사 영업이사예요. 딸 하윤이가 6살, 아들 하준이가 4살입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휴대폰 갤러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너무 많이 쌓여서 용량이 부족하다는 알림이 계속 떴거든요. 휴, 사진이 5,000장이 넘네. 대부분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하윤이 어린이집 사진, 하준이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중요한 건 따로 앨범으로 분류했습니다. 2024년 봄 여행. 하윤이 6살. 하준이 돌잔치. 앨범을 만들면서 추억을 되새겼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던 모습. 하윤이 생일에 케이크 불 끄던 순간. 하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쯤 정리하다가 최근 항목 폴더를 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찍은 사진들이 쭉 나왔습니다. 아이들 사진, 음식 사진, 스크린샷들. 그런데 낯선 사진이 하나 보였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듯한 사진. 테이블에 와인잔과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죠. 이 사진 언제 찍었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크게 열어봤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오른쪽 아래에 작게 사람 손이 보였어요. 여자 손이었습니다. 네일아트가 돼 있는. 제 손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지?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테이블 너머로 또 다른 사람의 손이 보였어요. 누가 찍은 거야? 계속 넘기다가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셀카였어요. 제 남편과 낯선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커플 셀카.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들. 패밀리 공유 앨범 열기.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사진이 내 휴대폰에? 사진 정보를 확인했어요. 촬영 날짜 5일 전. 촬영 장소 서울시 강남구 XX 레스토랑. 촬영 기기 아이폰 14 프로 준영 씨 휴대폰. 남편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왜 내 폰에 있지? 갤러리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앨범 목록 중에 이상한 게 하나 보였어요. 패밀리 공유 앨범. 이 앨범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몰랐죠. 클릭했습니다. 앨범이 열렸고 수백 장의 사진이 쭉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데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공원을 산책하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까지. 이게 대체 뭐야? 사진 개수를 확인했습니다. 총 347장. 날짜를 보니 3개월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가장 최근 사진은 어제였습니다. 어제 남편은 거래처 미팅이라며 늦게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니 그 여자와 와인바에서 데이트하고 있었더군요. 패밀리 공유 앨범이 뭐지? 설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이클라우드 설정 사진 공유 앨범. 패밀리 공유 앨범 활성화됨. 참여자 정수연 나 이준영 남편. 자동 업로드 켜짐. 알고 보니 남편이 실수로 이 기능을 켜둔 모양이었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찍은 모든 사진이 자동으로 제 휴대폰에도 저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클라우드로 연동돼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있었죠.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불륜 사진이 전부 제게 전송되고 있다는 걸. 저는 앨범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어요.
3개월 전 첫 사진. 남편과 그 여자가 카페에서 처음 만난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어색하게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 2개월 반 전.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관계가 발전한 모양이었어요. 2개월 전. 영화관에서 찍은 셀카.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달 반 전.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둘 다 잠옷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1달 전.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바다 배경, 리조트, 수영장. 일주일 전. 또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어제. 와인바에서 찍은 셀카. 347장의 사진이 3개월간의 불륜 일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사진 발견 남편과 불륜녀 셀카. 저는 하나하나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려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긴 웨이브 머리, 화려한 메이크업, 날씬한 몸매. 저보다 훨씬 젊고 예뻤습니다. 일부 사진에는 이름표가 보였어요. 크리스탈 호텔 VIP 라운지. 목에 걸린 출입증. 최윤아 차장 크리스탈 호텔. 최윤아. 호텔 직원이었던 거죠. 남편 회사가 제약회사니까 호텔과 거래가 있었나 봅니다. 거래처 담당자와 바람을 피운 거구나. 더 끔찍한 사진들도 있었어요.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찍은 사진. 우리 집 근처까지 왔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토요일. 그날 남편이 조깅 다녀올게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조깅이 아니라 최윤아를 만났던 거죠. 또 다른 사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근처 카페. 어린이집 근처에서도 만났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따로 있었어요. 침대 위 사진 중 하나를 확대해 보니 배경에 액자가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선물한 커플 액자였어요. 우리 결혼 사진이 들어있는. 호텔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찍은 거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달 전 평일 오전. 그날 저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갔었어요. 1박 2일로. 남편에게 집에서 푹 쉬어라고 말했었죠. 근데 그 시간에 최윤아를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우리 침대에서 제 베개를 베고 다른 여자와 함께.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실수라 생각하지만 반복 확인. 아니야, 이건 뭔가 오해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혹시 회사 동료? 거래처 직원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사진들은 명백했어요. 손을 잡고 키스하고 침대에 누워 찍은 사진들. 이게 단순히 친한 사이일 리 없었죠. 저는 사진들을 날짜 순으로 다시 정리해서 봤습니다. 3개월간의 관계 발전 과정이 한눈에 보였어요. 첫 만남 데이트 시작 신체 접촉 성관계 여행 우리 집 방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불륜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고 젊어 보이는 얼굴. 최윤아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도 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언제 저런 눈빛을 보여줬지?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간 남편은 저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바쁘고 서로 지쳐서 대화도 줄었고 부부 관계도 1달에 1~2번 정도로 줄었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저는 모든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눈치채고 앨범을 삭제할 수도 있으니까요. 347장의 사진을 전부 제 휴대폰에 따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사진 정보도 함께 캡처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촬영 기기 정보까지. 1시간이 걸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최윤아는 누구지? 정말 호텔 직원일까? 저는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최윤아 크리스탈 호텔로 검색했어요. 계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나체 크리스탈. 공개 계정이었어요. 클릭했습니다. 프로필 사진부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과 찍은 셀카가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남편 얼굴은 이모티콘으로 가렸지만 몸과 옷은 그대로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 생일에 선물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프로필 소개. 호텔리어 서울살이 행복한 하루하루.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패밀리 공유 앨범에서 본 사진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었어요. 다만 남편 얼굴은 전부 가리거나 잘라내서 올렸더군요. 하지만 댓글을 보니 친구들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언니 남친 생긴 거야? 행복해 보여. 오빠 잘생겼나 봐. 키읔키읔. 빨리 얼굴 공개해. 최유나의 답글. 히읗히읗 비밀. 조만간 공개할게요. 행복해요. 최근 게시물은 어제였습니다. 와인바 사진. 완벽한 금요일 밤. 남편과 함께 와인을 마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남편에게 사진에 대해 질문. 저는 남편을 깨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보. 응? 뭐야? 깰 수 있어? 왜? 아직 졸린데. 중요한 거 물어볼 게 있어.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뭔데? 저는 휴대폰을 남편에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남편과 최유나의 셀카가 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뭐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답해. 이 여자 누구야? 저기.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야. 회사 일로 만난 거. 회사 일로 만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셀카를 찍어. 사진을 넘겼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이것도 회사 일이야? 수연아. 다음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이것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패밀리 공유 앨범 알아? 당신이 실수로 켜둔 것 같은데. 당신이 찍은 모든 사진이 내 휴대폰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었어. 뭐? 3개월 동안 347장. 전부 이 최유나랑 찍은 사진이더라고.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걸 내가 켰었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3개월 동안 바람을 폈다는 거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하윤이가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윤아,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더 자고 있어. 네. 다시 남편을 봤어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남편의 당황과 얼버무림. 우리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설명해봐.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일이 그렇게 됐어. 일이 그렇게 됐다고. 3개월 동안 347번이나 사진 찍으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건 2개월 전. 호텔에서 찍었지? 그날 당신 거래처 미팅 간다고 했었어. 수연아. 이건 1달 전. 여행 간 거지? 출장 간다고 하고선 그 여자랑 리조트 갔더라. 다음 사진. 이건 우리 집 침대잖아. 내가 친정 간 사이에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왔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서 끝나? 8년 결혼 생활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 아니야.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뭐? 요즘 우리 사이가 안 좋았잖아. 대화도 없고 서로 무관심하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당신이 바람핀 거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유나가 뭐가 좋은데? 젊어서? 예뻐서? 수연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명 좀 해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해서?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대답 못하네. 사랑하는구나. 수연아. 패밀리 공유 앨범에 사진 올리면서까지 그 여자 생각하고 우리 집 침대에 데려올 정도면 진심이겠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아, 한 번만 용서해줘. 손 떼.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 무슨 용서? 3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랑 호텔 가고 우리 집에 데려오고 가족 여행비로 그 여자랑 리조트 간 게 용서돼?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 347장의 사진이 증명하잖아. 당신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바람을 폈는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이들 깰 거야. 수연아. 오늘 밤은 따로 자.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패밀리 공유 앨범 자동 동기화 기능 확인.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패밀리 공유 앨범 기능을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설정을 보니 이 기능은 작년에 켜진 거였어요. 남편이 새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설정하다가 실수로 켠 모양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사진 공유 켜짐. 모든 사진 동기화 켜짐. 남편 휴대폰에서 찍은 모든 사진이 실시간으로 제 휴대폰에도 저장되도록 설정돼 있었어요. 다만 제가 이 앨범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알림도 꺼져 있었습니다. 만약 알림이 켜져 있었다면 남편이 사진 찍을 때마다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을 거예요. 그럼 훨씬 일찍 발견했겠죠. 저는 앨범의 모든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사진 속 디테일을 더 자세히 봤어요. 일부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태그돼 있었습니다. 강남구 XX호텔 15회, 제주도 XX 리조트 1회 2박 3일, 우리 집 1회, 여의도 XX레스토랑 8회, 한강공원 3회, 호텔을 15번이나 갔더군요. 제주도 여행은 남편이 회사 워크샵이라고 했던 주말이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집에서 남편 없이 지냈었죠.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제 가족 카드와 별도로 자기 명의 카드를 쓰고 있었거든요. 카드사 앱에 로그인했어요. 남편 계정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역. XX호텔 35만원 15회, 총 525만원. XX레스토랑 15만원 8회, 총 120만원. 제주도 리조트 80만원. 명품 매장 150만원. 꽃집 10만원 5회, 총 50만원. 액세서리 쇼 80만원. 총 1,005만원. 한 달에 평균 335만원씩 최윤아에게 쓴 겁니다. 우리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250만원인데 말이에요. 영수증 상세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산 건 여성용 가방이었어요. 루이비통. 액세서리 숍에서 산 건 목걸이. 티파니. 제가 받은 선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남편은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라며 선물을 안 줬었어요. 거짓말이었죠. 저는 모든 카드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증거 스크린샷 정리 저장. 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폴더를 만들었어요. 남편 이준영 불륜 증거. 하위 폴더. 패밀리 공유 앨범 사진 347장. 최윤아 SNS 캡처 85장. 신용카드 내역 3개월, 총 1,005만원. 위치 정보 태그 23개 장소. 문자 메시지 남편과 최윤아 대화 나중에 확보 예정. 모든 파일을 USB 3개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3곳에도 업로드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증거 목록 엑셀 파일도 만들었습니다. 날짜 증거 유형 내용 금액.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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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 15 사진 최윤아와 첫 만남 카페 2024.02 20 사진 카드 레스토랑 데이트 15만원 2024.02 25 사진 카드 호텔 35만원 한 줄 한 줄 정리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간의 배신이 숫자와 사진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날짜들. 하윤이 생일 2024.03 10 남편은 야근이라며 늦게 왔지만 실제로는 최윤아와 호텔에 있었음. 우리 결혼 기념일 2024.03 25 회사 행사라며 하루 종일 집을 비웠지만 최윤아와 제주도 여행 중이었음. 하준이 어린이집 입학식 2024.04 3거래처 미팅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윤아와 브런치 데이트 중이었음. 가족의 중요한 순간마다 남편은 최윤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상담을 원합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내 347장의 사진과 1천만 원의 카드 사용 내역, SNS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친정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수연아,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준영이가 바람 폈어. 뭐라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나쁜 놈. 어떻게 우리 수연이한테.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런 놈하고 살 수 없지. 아이들은?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염려마.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 엄마. 통화를 끊고 저는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하윤이와 하준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지 못했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거짓된 가정보다는 진실된 한부모 가정이 낫다고. 남편과 불륜녀 직면 후 진실 폭로. 월요일 아침 아이들을 친정에 맡겼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 집에서 며칠 자고 올 거야. 재밌겠지? 와. 좋아요.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이들을 맡기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증거가 매우 확실하네요. 위자료 청구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8천만 원, 상대 여성에게 5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 1천만 원을 쓴 것도 가산점이 됩니다. 양육권은요? 어머니가 주 양육자이고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어머니가 갖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저는 최윤아의 직장으로 갔습니다. 크리스탈 호텔.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어요. 로비로 들어가 프런트에 물었습니다. 최윤아 차장님 계실까요? 손님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로 찾아왔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최윤아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여자. 실물이 더 예쁘더군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최윤아 씨죠? 저는 이준영 아내입니다. 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로 가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최윤아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윤아 씨, 제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났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패밀리 공유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347장의 사진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최윤아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패밀리 공유 앨범이에요. 제 남편이 실수로 켜뒀더라고요. 당신이랑 찍은 모든 사진이 제 휴대폰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었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3개월 동안 347장. 호텔 15번. 제주도 여행. 심지어 우리 집 침대에서도 찍었더라고요. 최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귀여운 남자인 줄 알면서 3개월 동안 만난 게 죄송한 거예요? 저는 준영 오빠가 곧 이혼한다고. 이혼? 저한테 이혼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 남편은 이혼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당신만 이용한 거죠. 최윤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사랑요? 저는 신용카드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3개월 동안 1천만 원. 호텔비, 식사비, 명품 가방, 목걸이. 다 당신한테 쓴 돈이에요. 근데 아세요? 우리 딸 생일날도 결혼 기념일에도 아들 입학식 날도 당신이랑 함께 있었어요. 가족보다 당신이 더 중요했던 거죠. 최윤아가 울먹였습니다. 몰랐어요. 그런 날인지. 몰랐으면 괜찮은 거예요? 귀여운 남자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당신한테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저는 그런 돈 없어요. 그럼 이래서 갚으세요. 당신 연봉이 얼마죠?
호텔 차장이면 5천 정도 되나요? 2년이면 갚을 수 있겠네요. 제발요. 저는, 제발은 무슨, 제 가정을 망친 대가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 출석 통지서 받을 거예요. 준비하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최윤아 만나고 왔어.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직접 만나서 얘기했어. 이혼한다고. 수연아. 서류 여기 있어. 서명해. 이혼 합의서를 던졌습니다. 위자료는 당신한테 8천만 원, 최윤아한테 5천만 원. 양육권은 내가 갖고 양육비는 월 200만 원. 수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생각 끝났어. 일주일 드릴게. 서명 안 하면 재판 이혼으로 가는 거고 그럼 위자료는 더 올라가겠지. 수연아.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집 나가.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은 당신이 했어야죠. 다른 여자랑 호텔 갈 때, 우리 집 침대에 데려올 때, 딸 생일날 그 여자랑 놀 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서명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완료됐어요. 위자료 1억 3천만 원도 모두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응, 하윤아.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좋아요. 아빠는요? 아빠는 다른 집에 살 거야. 하지만 주말에는 만날 수 있어. 알았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패밀리 공유 앨범이라는 작은 실수가 제게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그 기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남편의 거짓말을 믿으면서 바보처럼. 이제 저는 압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제 행복은 제가 지키는 거라는 것을. 347장의 사진으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자유롭게 해준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아서.